1월 14일 수요일자 노준엽의 날마다 성경 창세기 10장입니다. 1절로 32절.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이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깃딤과 도다님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밈과 르하빔과 납두힘과 바드루심과 가슬루힘과 갑도립을 낳았더라. 가슬루힘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와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맛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스로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수와 훌과 게델과 맞으며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에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마벳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여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아멘. 열방의 기원.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들은 각기 흩어져 여러 민족과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그 흩어짐의 역사 속에서도 하느님은 구원의 길을 이어가셨습니다. 창세기 10장은 족보 이야기입니다. 노아의 족보, 노아 후손의 족보를 말하는 거죠. 셈과 함과 야벳에 대한 야벳, 함, 셈이라고 볼 수도 있고 족보 가운데서 가장 먼저 노아의 아들 중에서 막내 야벳의 후손이 소개가 됩니다. 형제들 중에서 가장 적은 수였지만 그리스, 소아시아, 이란 북부 방향으로 가장 먼 곳까지 뻗어 나갔습니다. 이들이 하나님께 받은 복은 두 가지입니다. 창대함과 셈의 장막에 거했다 하는 것입니다. 9장 27절에 나와 있죠. 이들은 주로 중동 지역에서 시작해서 그리스, 로마, 유럽으로 퍼져 나가는 인종이 되는데요. 특히 유럽은 5개 대륙 중에서 가장 작은 대륙이지만 사실 그 출신들이 오늘날까지도 주인 노릇하고 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얼마나 창대했는지를 역사가 입증하고 있어요. 그리고 야벳은 어떤 사람입니까? 셈과 함께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준 막내 아들이잖아요. 네. 베냐민 지파가 유다 지파의 분깃을 함께 누린 것처럼 그 야벳이 셈의 장막에 거하면서 함께 언약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두 번째가 이제 둘째 함의 족보입니다. 이 함의 족보는 참
함이 이제 아버지로부터 저주를 받았는데 아프리카와 북부 메소포타미아, 가나안 등 가장 넓고 광범위한 지역을 차지합니다. 함의 자손은 가인의 후손 못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이집트와 리비아 그리고 가나안 문명의 출발이 되었고요. 이집트는 크레타의 뿌리이고요. 팔레스타인 문명은 크레타에서 나온 역사임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함의 후손은 같은 핏줄을 이어받은 형제들 사이에서 대적 노릇을 해요. 이스라엘을 노예로 부리던 이집트 이스라엘 땅을 호시탐탐 놀리던 블레셋 그리고 이스라엘의 올무였던 가나안 족속 모두가 함의 후손이었던 거예요. 노아의 후손, 함의 후손. 이스라엘이 블레셋으로부터 받은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형제가 대적이 되고 원수가 되는 거죠. 자, 셈의 족보가 마지막으로 나옵니다. 그것은 11장 10절로도 쭉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왜냐하면 그 바벨탑 사건이 사실 먼저 있었고요. 지금 족보 이야기가 사실은 그 이후로 나올 수도 있는데, 하여튼 순서적으로 보면은 족보를 지금 먼저 보고 있으니까요. 함은요, 가나안의 아비라고 강조하듯이 셈을 에벨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에벨은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에벨은 히브리 사람의 조상이 된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역사가 히브리 민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셈의 하나님이 되리라 9장 8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뭐 어쨌든 축복이죠. 예. 축복인데 다 축복이 아니고 이 에벨의 아들이 벨렉과 육단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그 조금 안 좋아요. 네. 이 무렵에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서 흩어진 것 같아요. 예, 요 벨렉과 욕단이 태어날 때쯤에 이제 바벨탑 사건이 생겼다는 거죠. 그 욕단은 바벨의 저주로 끝나는 멸망의 자손이 되고요. 10장 26절에 나와야죠. 벨렉은 또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 언약의 자손이 됩니다. 아니 이렇게 같은 노아의 후손이고 같은 셈의 후손이지만 이렇게 가는 길이 달라요. 그렇죠? 끝이 달라요. 참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런 그 고대 조상들의 족보를 보면 섬뜩하잖아요. 저희도 삼형제예요. 예. 제가 막내고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조카들을 보면서 또 저는 또 손주들을 또 보고 있죠. 예. 뭐 물론 멀리 있지만 과연 이 자손들이 나중에 어떻게 될까? 서로 어떻게 될까? 아찔합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어쨌든 노아의 후손 삼형제 아들 셈, 함, 야벳 그들의 운명이 어떻게 됐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세대로 이어가는 인생, 삶에 대한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운명적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식들한테 교육을 잘 시키고 우리가 또 의롭게 잘 살았는지에 따라서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져 가는 이 인류의 역사, 그게 바뀔 수도 있는 거죠. 자, 오늘 노아의 족보, 노아의 아들, 세 아들의 족보를 봤습니다. 이 상황으로부터 먼 미래에 이제 이 족보를 기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거를 쫙 돌이켜보면서 이제 족보를 기록했을 텐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제 오늘과 내일을 또 점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역사를 안다는 것은 결국 미래를 점칠 수 있는 좋은 소스를 알게 된다는 것과 같습니다. 반복되는 역사가 굉장히 많잖아요. 과거 역사로부터 교훈을 얻어서 오늘과 내일의 역사를 좀 더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좋은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어요? 자,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는 세대로 이어가는 하나님의 인생 사명을 다시 고취하게 됩니다. 혹 어떤 사람은 함이 저주를 받아서 이제 노예가 됐다. 함이 이제 아프리카 쪽으로 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프리카 흑인들은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먼 훗날이죠. 뭐 좀 억측이지만 또 그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성경의 내용이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식으로. 여하튼 의롭게 살아야 된다. 그래야 의로운 자손들의 세대가 이어진다. 그렇습니다.